주식이 궁금할 때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긴 겨울을 버텨냈던 2차 전지 섹터가 최근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조정은 있지만 이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다시 이렇게 힘을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 2차 전지 주가가 지금 다시 힘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반등이 아니라 수요 정책 공급망에 대한 개선이 이제 동시에 맞물린 구조적 변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의 확대로 ESS용 배터리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전기차 중심에서 이제 ESS 중심으로 이제 업황의 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나 이제 소재의 진입을 강하게 제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북미 ESS 시장에서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또한 셋째로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안정과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재고 조정 마무리까지 겹치면서 셀 업체들의 이제 실적 가시성이 이제 점점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2차 전지 전반이 과대 낙폭된 이후에 구조적 초입 반등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2차 전지 시장이 이 전기차에서 ESS로 옮겨가는 분위기인데요. ESS 말만 들어봤지 이렇게 실물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얼마나 시장이 커질지 또 지금 시장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자문형님은 보신 적 있으신가요? ESS를요? 네. 예전에 한 기업 탐방을 갔다가 아마 네네. 슬쩍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ESS를 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좀 체감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ESS 시장은 좀 빠르게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고요. 25년 기준으로 글로벌 ESS 시장 같은 경우는 약 300기가와트시 규모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고, 연평균 한 7.7% 정도의 성장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35년 정도가 되면 한 61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좀 확대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미국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평균 두 자릿수 이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블루오션으로도 지금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ESS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 1,067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치면은 한 약 155조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32년도쯤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2,635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383조 원 정도, 한 2배 정도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 ESS 시장만 해도 2차 전지 수요의 한 20%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중국 같은 이제 주요 국가에서는 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른 이제 전력망 안정화랑 또 데이터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ESS 수요가 또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투자세액 공제 같은 이제 정책적 지원으로 시장 성장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기업들도 이제 북미나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ESS 사업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전력거래소 같은 경우에 1조 원 규모의 ESS 입찰 같은 대규모 사업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서 성장 모멘텀은 확실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ESS가 얼마나 성장할지 그리고 2차 전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자,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다양한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K배터리 3사의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희비가 엇갈렸다고 하는데요. 일단 어떤 기업의 실적이 가장 좋았나요? 네, 올해 3분기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영업이익이 6,013억 원의 흑자를, 그리고 삼성 SDI와 SK온은 각각 5,913억 그리고 1,248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배터리 3사의 실적은 ESS 사업에 따라서 이제 희비가 갈렸다고 보고 있는데요. 3분기에서는 LG엔솔만 이제 실적이 계속되었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실망할 건 없다고 봅니다. 네. 4분기와 내년에는 삼성 SDI와 이제 SK온 모두가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전기차와 이제 ESS에 대한 비중이 높아서 전기차 수요 둔화 충격에도 좀 이제 제한적이고, 내년부터는 ESS 중심의 고부가 제품 출하가 늘어서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SK온 역시도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이제 구조조정과 그리고 조인트 벤처의 생산 효율에 대한 개선, 그리고
ESS용 이제 제품 비중 확대가 맞물리면서 적자가 축소되고 이제 흑자가 전환되는 흐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이제 미국과 유럽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에 대한 신차 라인업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K 배터리 역시도 전반에 다시 수요 회복에 대한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3분기에는 좀 희비가 갈렸지만은 네. 4분기와 내년에는 3, 4가 모두가 이제 실적 온도차가 줄어들면서 회복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 실적 회복 기대감 속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 테슬라와 협력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 아닐까요? 네, 뭐 말씀 주신 부분들, 테슬라랑 협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호재로서 바라볼 수 있고요. 네. 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7월 달에 테슬라랑 연 20기가와트시 규모의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또 맺었고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납품 물량을 한 연 30기가와트시 그러니까 한 50% 이상 늘리는 방안을 또 협의 중이라고 하고요. 또 삼성 SDI가 테슬라랑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인데 한 26년부터 연간 10기가와트시 규모의 LFP ESS 배터리를 공급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소재사들의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이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한국의 양극재나 음극재 그리고 구리박 같은 배터리 소재 공급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하면서 공급망 변화와 또 품질 향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해 볼 수 있고요. 결국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고 미국 내 현지화 정책과 또 수입 관세 문제를 대비하는 전략으로서 한국 배터리 소재나 장비 기업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ESS 덕분에 배터리가 수혜를 받는 모습인데요. ESS가 워낙 여러 가지 산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네,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ESS 시장 확대는요, 뭐 K배터리 셀 업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2차 전지 밸류 체인 전반에 좀 수혜를 주는 구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ESS는 뭐 수명이나 안정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뭐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기본 소재 수요가 좀 늘어나고 안전 기준이 특히나 까다로운 만큼 분리막이나 전해액 분야도 수혜가 좀 뚜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량화보다 내구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동박 업체들의 관련 수요도 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ESS는 셀보다 시스템 비중이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PCS나 EMS 배터리팩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권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대용량 교체와 또 폐배터리 회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사이클링 기업들도 성장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셀, 양극재, 장비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어디에 좀 무게를 둬야 하고 어디에 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가 가장 유망한가요? 네, 최근 2차 전지 업종에서는 이제 셀, 양극재, 장비 중에서 이제 양극재와 장비 섹터가 가장 주목받아야 하는 핵심 영역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육부라, 인산 리튬과 그리고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원가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어서 셀 업체는 이제 단기 변동성이 좀 이제 확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은 소재 기업과 장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전가 능력과 그리고 수주 기반 덕분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양극재 업체들도 이제 원재료의 이제 가격 상승 국면에서도 이제 전기차나 ESS 양쪽으로 이제 공급 구조가 좋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 회복과 실적 가식성이 점점 좋아지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비 업체는 AI 데이터 센터 ESS 투자 확대의 이제 첫 번째적인 이제 수혜 구간으로 셀 캐팍스와 무관하게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점이 저는 이제 강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부담이 되는 시기일수록 장비나 이제 양극재 쪽으로의 투자 비중 확대 그리고 셀 업체의 업황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접근하는 전략이 더욱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전 세계적인 탈중국 기조 속에서 이 히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네, 국내 기업들도 이제 탈중국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이제 광산 투자와 전략적 제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확산하는 가운데 이제 광물이 경제를 넘어서 이제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이제 부상한 까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제 리튬이나 니켈, 흑연 등 이제 전략 광물 확보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대한 광산 지분 인수와 그리고 아르헨티나 염호 채굴권 확보 등으로 리튬 전광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바 있고요. 또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의 이제 니켈 재련소에 이제 수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제 중간재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산 천연 흑연을 국내에서 가공해 이제 음극재를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이제 재자원화율을 20%까지 이제 끌어올리기 위한 이제 범정부 테크노 태스크포스를 이제 가동하고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단 이 같은 이제 원자재 자원 확보 전략이 단기간 내에는 수익으로 좀 직결되기는 어렵고 그리고 원광에 대한 품위와 가공 체계, 정제 능력 등 이제 공급망 후단에 있는 밸류체인 구축이 이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투자자들의 애를 태우는 2차 전지 섹터 앞으로 주가 향방이 어떨지 또 전망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네, 2차 전지 주가는요, 전기차와 ESS 수요 증가에 좀 힘을 받으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라든지 미중 분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또 높고 정책 불확실성이나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 절감과 또 기술 고도화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의 생산 기지 확대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좀 여전히 견고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면 25년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과 함께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이제 ESS와 AI 데이터 센터 같은 이제 신규 수요처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과 밸류체인의 위치 그리고 신사업 추진력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나에게 기회일지 아닐지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종목 진단 언제든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탑3 종목을 꼽아볼 텐데요. 노은민 자문역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3위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네. 2차 전지 탑3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이제 글로벌 양극재 기업 중에서도 이제 NCA, NCM, 하이디켈 양극재를 가장 안정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인데요.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고에너지 밀도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한 이 회사의 이제 하이니켈 기술력은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SK온뿐만이 아니라 해외 메이저 고객들과도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확보하면서 이제 수주항도와 초장기 사이클, 그러니까 구성되어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는 점도 이제 탑3를 선정한 이제 핵심적인 근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안정적인 실적 기반과 이제 가시성 높은 매출 구조에도 이제 양극재 기업 중에서도 좀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이제 전구체 양극재까지도 수직 계열화하면서 이제 원가에 대한 경쟁력과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생산 안정성을 모두 잡아가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탈중국 공급망 속에서도 이 수직 계열화는 에코프로 BM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 리튬과 그리고 육부라 인산 리튬 가격이 다시 뛰는 상황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의 이제 소재 밸류체인은 원가 변동을 이겨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제 단순한 소재 종목이 아니라 이제 구조적 성장 기업으로 이제 진화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차가 둔화하더라도 ESS나 에너지 대전환 시대가 밀어주는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중기 혹은 장기적인 사이클에도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탑3로 선정했습니다.
네, 탑3는 에코프로 BM을 꼽아주셨습니다. 2위는 또 어딜지 궁금한데요. 탑2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2차전지 탑2 종목은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탑2에 SK이노베이션을 넣은 이유는 이 기업이 단순한 이제 정유사가 아니라 SK온을 중심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체질 개선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생산 효율 개선이 이제 속도를 내면서 적자 축소와 이제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실적 회복에 대한 골든 타임에 이제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이제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의 이제 OEM과 이제 조인터 벤처 공장을 설립한 부분이 ESS 및 이제 전기차 양쪽으로 라인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변화에 따라서 이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급망 경쟁력이 좀 돋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니켈이나 흑연과 같은 이제 핵심 소재를 장기 계약을 함으로써 이제 현지 조달로 확보를 해서 탈중국 공급망에도 가장 바르게 포지션을 잡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는 점도 이제 탑2에 대한 선정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SK이노베이션은 정유 사업에 대한 안정성과 배터리의 성장성 그리고 공급망 우위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2차전지 전환기에서 가장 강력한 중위권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탑2는 SK이노베이션이었는데요.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노은민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마스터픽의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힌트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힌트 뭘까요?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단독 공개되는 탑1 종목 힌트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전통적인 이제 화학 비료 사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갖춘 동시에 신사업에 대한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기업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배터리 소재나 이제 전구체, 리튬에 대한 관련 투자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점점 다각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기존 대비해서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산 구조가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부채 부담이 낮아가지고 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여력이 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급망 변화에 이제 대응하는 속도도 이제 업계 상위권에 속하고 있는 부분만큼 전통 사업에 대한 안정성과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고성장을 동시에 갖춘 펀더멘탈적인 이제 밸런스가 이 기업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는 이제 선정 이유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왜 이 종목을 고르셨나요? 네, 이 기업을 이제 탑1으로 이제 선정한 이유는 이 기업이 이제 단순히 비료 화학 회사뿐만 아니라 리튬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 재활용까지 아우르는 K 소재의 밸류 체인에 이제 숨은 최전선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최근 이제 글로벌 공급망 이제 재편 속에서 리튬과 육부라 인산 리튬 가격이 좀 급등하고 있으니까 이 기업은 배터리 소재 사업을 이제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원료에서 전구체에서 양극체로 가는 실질적인 수질 계열화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광물에 대한 파트너십과 공정 기술은 탈중국 공급망이라는 그런 시대적 키워드에 대해 완벽하게 맞물리고 있고 향후 ESS 중심의 배터리 수요에도 이제 핵심 공급업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차전지 소재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을 한다라면은 기존 사업 대비 이제 실적 레벨 자체가 한 단계 위로 점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업은 현재 당시로 좀 저평가이고 신사업에 대한 확장 가능성이 있고 공급망에 대한 핵심 축이라는 삼박자를 모두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에 가장 강력한 이차전지 소재 성장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오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은민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은 물론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